한국을 변방국가라고 비웃던 영국 CEO가 예상치 못한 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벽은 다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전 세계 학자들이 모두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트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죠. 지금은 세계 최초 다국어 AI 스마트워치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CEO예요. 제 인생은 늘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인재들, 그리고 제가 세운 회사죠. 3년 전 처음 한국 스타트업과 협업했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만난 한국팀은 영어로 대화할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며 통역을 기다렸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2배나 길어졌죠. 간단한 의사결정도 복잡한 내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네. 그때 제 머릿속에 박힌 생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동료에게 속삭였죠. 아시아는 기술은 빠르게 따라오지만 진짜 혁신은 아직 부족해.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 서기엔 한참 멀었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실리콘밸리와 런던이 기술의 중심이고 한국은 그저 따라오는 신흥국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었죠. 한국? 그냥 기술은 조금 배운 신흥국 정도야. 진짜 게임은 미국과 유럽이지. 그 협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수직적 조직 문화를 탓했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그들이 제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오만한 판단이 있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로 이어질지. 그리고 지금 런던 사무실에서 제 스마트워치 프로젝트를 이끌며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당연히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같은 주요 언어만 고려했습니다. 그 외 언어들은 나중에 추가하면 된다고 여겼죠. 한국어 같은 작은 언어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였어요. 세계를 바꿀 기술을 만들려면 주류에 집중해야 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박수갈채를 받았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 오만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지, 그리고 의외의 곳에서 구원이 올 줄은요. 개발 7개월 차 저희 랩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데이터셋으로 만든 AI 입력 시스템이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가 말을 할 때마다 엉뚱한 명령을 실행하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가 빈번했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난주 테스트에선 괜찮았잖아. 개발팀 리더인 마커스가 모니터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리즘이 과적합된 것 같습니다. 언어별 음소 분석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원인을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투자자 미팅에서 시연할 프로토타입이 이 모양이라니요. 런던 오피스 전체가 밤낮 없이 문제 해결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 통화가 왔을 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사소한 기술적 문제예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메인 언어들 간의 음성인식 알고리즘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어요. 영어에 최적화하면 중국어가 작동하지 않고 중국어에 맞추면 스페인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두 번째 통화는 훨씬 냉랭했어요. 에밀리,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음 라운드 투자 결정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2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30명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저를 믿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 모두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죠. 그날 밤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직원들은 피곤한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다른 언어 모델을 살펴볼까요? 아랍어나 러시아어 같은.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간 낭비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요 시장이고 그곳엔 메이저 언어만 있어. 내 말이 끝나자 사무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했던 개발실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글을 기반으로 다시 설계해보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에 영입한 한국계 엔지니어 한수진이었어요. 보통은 말이 없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던 수진이 처음으로 회의에서 의견을 냈죠. 순간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어? 지금 이 위기에 변방 언어를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한국어요? 전 세계 사용자 중 한국어 사용자는 얼마나 돼요? 우린 지금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났어요. 회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죠. 수진은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또 하나의 언어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저는 팔짱을 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AI 음성 인식 문제와 무슨 상관이죠?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글 자음과 모음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다른 언어와 달리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자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을, 모음은 사람과 하늘과 땅의 조화를 본떠 만들어졌죠. 그래서 음성 인식에 있어 패턴 매칭이 매우 명확합니다. 수진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한글이 어떻게 조합식 문자 체계로 정보 처리에 효율적인지, 디지털 입력에 왜 이상적인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지금 우리 제품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어 같은 변방 언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위기 상황에 시간을 낭비하자는 건가요? 수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호해졌어요. 에밀리, 저도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간절히 바라요. 단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한글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그때 포기할게요.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좋아요. 하루. 단 하루만이에요. 그날 밤 수지는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도 그녀가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방 언어가 우리의 글로벌 AI 시스템을 구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프로젝트 방향을 전환하거나 출시를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개발팀이 모두 테스트실에 모여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수진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에밀리, 와서 이것 좀 봐요. 그녀의 얼굴에는 밤샘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다가갔죠.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수지는 말없이 테스트 화면을 가리켰어요. 제 스마트워치 프로토타입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국어로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날씨 어때? 놀랍게도 스마트워치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정확한 날씨 정보가 화면에 표시됐어요. 이어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테스트했죠. 모든 명령이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재설계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다른 언어 처리에도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기술 책임자인 마커스가 화면에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신경망의 오류율이 78% 감소했어요. 처리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졌고요. 솔직히 저도 이런 결과는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불과 하루 만에 우리가 몇 주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것도 제가 변방 언어라고 무시했던 한국어 덕분에. 이건 우연일 거예요. 다시 테스트해봐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2번째, 3번째, 심지어 더 복잡한 환경에서도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글 기반 알고리즘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집중적인 테스트가 계속되던 중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돌파구가 아니었어요. 제 사고방식에 대한, 제 편견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없애기 위해 창제했죠.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분석하기 쉬운 원칙 아래 만들어졌어요. 그 철학이 AI 학습에도 딱 맞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수진이 남긴 한글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았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 그것이 어떻게 AI 패턴 인식에 효율적인지, 음성 데이터를 어떻게 더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었죠.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또 얼마나 될까? 그날부터 저는 한글에 푹 빠졌어요. 밤마다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공부했죠. 세종대왕이 1443년에 이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니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었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조화를 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보 처리 시스템이야. 마커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 변방 언어라고 무시했던 제가 말이죠. 수진의 도움으로 한글의 역사까지 공부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든 이유, 백성들의 문맹을 없애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와 교육에 혁명을 가져왔는지를요. 세종대왕은 문자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여야 한다고 믿었어요. 수진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문자 보급을 통해 문맹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없앤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문자의 과학적 우수성이 지금 21세기 AI 기술을 혁신하고 있었죠. 우리 팀은 한글의 원리를 기반으로 AI 언어 처리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한글의 조합식 구조가 다른 언어를 처리하는데도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심지어 스와힐리어까지. 마이너스 모든 언어 입력이 한글 기반 알고리즘에서 더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다른 기술팀들은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루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내가 무시했던 나라가 이런 경이로운 언어를 창조했다고? 저는 이제야 제 오만함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로 세계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지혜와 혁신을 놓쳐왔을까요? 3년 전. 한국 스타트업과의 실패한 협업도 그들의 문제가 아닌 제 편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에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의 제안을 무시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제게는 변방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봐요. 그 관점을 넓히는 건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AI 스마트워치 프로젝트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한글의 철학과 구조를 기반으로 한 언어 처리 시스템은 우리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어요. 곧 국제 ICT 학회에서 이 혁신적인 접근법을 발표하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글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쿄 국제 ICT 학회, 저는 발표 준비를 하며 긴장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앞에서 한글 기반 AI 입력 시스템을 발표할 예정이었죠. 수진과 마커스가 옆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글 자음 모음 구조와 AI 패턴 매칭 상관관계 그래프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사항을 체크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이제 저는 한글의 가치를 확신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려는 사명감까지 갖게 되었으니까요. 발표장은 예상보다 더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트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언어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글 기반 AI 입력 시스템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부분의 서구권 연구자들은 의아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심지어 비웃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 그것이 어떻게 AI 언어 처리에 혁신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실제 테스트 결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에 갑자기 앞줄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우펑 교수였습니다. 에밀리 씨,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당신이 말하는 한글의 우수성은 과장된 것 같군요. 한글은 결국 한자에서 파생된 아류 문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언어 처리의 기반은 5,000년 역사를 가진 한자여야 하지 않을까요? 발표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리우펑 교수의 도전적인 질문에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한글은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 문자 체계입니다. 한자가 표의 문자라면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죠. 그러자 미국의 한 연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어와 중국어가 주요 언어인데 왜 변방의 소수 언어를 AI 기반으로 삼아야 하나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발표장 분위기가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갔어요. 일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했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몇 개월 전 제 자신이 했던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변방 언어, 주류 시장. 바로 제가 가졌던 그 편견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었죠. 순간 눈이 마주친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며 이제는 데이터와 사실로 이 편견에 맞서야 할 때였어요. 여러분, 저도 몇 개월 전까지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편견이 아닌 데이터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침착하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준비해둔 비교 데이터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죠. 영어, 중국어, 한글 세 언어의 AI 음성 인식 정확도와 처리 속도입니다. 한글 기반 알고리즘이 다른 두 언어를 압도하고 있죠.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기반 시스템의 오류율은 영어의 13, 중국어의 14 수준이었어요. 처리 속도도 2배 이상 빨랐죠. 다음은 뇌 활성화 패턴입니다. 신경과학자들과 협업해 각 언어를 처리할 때 뇌의 활동을 측정했어요. MRI 스캔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글을 처리할 때 뇌의 언어 영역과 논리 영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또 하나의 언어가 아닙니다. 600년 전 과학자이자 언어학자였던 세종대왕이 설계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 시대에 이미 현대 디지털 시대의 언어를 예견했다고 볼 수 있죠. 이어서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 음소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패턴 인식이 용이한 구조까지. 리우펑 교수님께 말씀드리자면 한글은 한자의 파생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설계 원리부터 근본적으로 다르죠. 한자가 각 글자마다 새로운 기호를 배워야 한다면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요소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리우펑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국 연구자의 질문에도 답했어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세계 시장 점유율보다 기술적 우수성이 먼저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정보화 시대 최고의 언어는 이미 15세기에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맹 퇴치 역사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문자 보급을 통해 교육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그것이 결국 경제 기적의 토대가 되었다는 분석이었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식과 혁신의 초강국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오늘날 AI 시대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어요.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내 발표장 전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몇몇 연구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까지 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진이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에밀리 정말 대단했어요. 제 나라의 문자를 이렇게 훌륭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죠. 제 눈을 열어준 것은 당신이니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저희 회사의 한글 기반 AI 스마트워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음성인식 기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요 테크 매체들의 극찬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저희 기술이 산업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죠.
여러 대형 기술 기업들이 한글 기반 언어 처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리우펑 교수팀도 우리와의 협업을 제안해왔어요. 런던 본사는 2배로 확장되었고 서울에도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저희 한국지사의 기술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녀의 지휘 아래 더 많은 한국 인재들이 글로벌 팀에 합류했죠. B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기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혁신을 받아들일 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것은 저희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죠. 한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저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거인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인류 최고의 지식 혁신이죠.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이 21세기 AI 혁명의 열쇠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이제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글의 우수성과 그것이 가져온 기술적 혁신에 대해 강연하고 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국의 문화와 지식에서 혁신의 씨앗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지난주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문화와 기술 혁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때로 우리가 무시했던 곳에서 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경쟁력이에요. 한글이 보여준 것처럼 각 문화의 독특한 지혜가 미래 기술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공로상도 받았어요. 수진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했던 날 대통령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트 대표님이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을 바라보는 순간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그 글자들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과학과 철학과 인류애가 담긴 작품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이제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고 그 원리를 자사 제품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이끄는 이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한글로 쓰인 액자가 걸려 있어요. 기술은 진보하지만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다. 매일 아침 이 문장을 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진정한 혁신이 어디서 오든 겸손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겠다고요. 한글과의 만남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한글의 힘을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